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지베르니의 모네의 정원입니다. 근데 이 모네의 정원을 단순히 모네의 정원이에요 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모네는 단순히 정원을 예쁘게 꾸민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고 싶은 세상을 창조한 거기 때문입니다. 수련 연작을 그렸었던 연못은 사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원래 연못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왔는데 이때 주변에 있었던 농부들이 엄청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농사지을 물도 없는데 웬 연못이야 했는데 이제 그들을 설득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연못을 만들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식물들을 심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구조물을 세운 거죠. 모네의 집 앞에 있는 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2시쯤 햇살이 여기에서 여길 비치겠지. 그러면 그 햇살을 가득 받은 개양귀비꽃을 그려야지. 거기에 개양귀비꽃을 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모네의 정원을 단순히 모네의 정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네의 팔레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원뿐만이 아니라 모네의 집도요, 정말 예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색감을 집에 사용을 하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모네가 43살에 이곳에 와서요, 죽기까지 43년간 여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19세기 프랑스의 가정집의 모습과 함께 화가의 감각적인 인테리어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아 저거 다 집에 가져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시고 기념품점에서 막 그릇 같은 거 사시게 될 거예요. 파리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 여행사에서 이 지베르니 모네의 집에 방문하는 굉장히 다양한 투어 상품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이곳에 개인적으로는 자유여행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일단 지베르니에 가기 전날에 오르세 미술관에 갑니다. 그곳에서 지베르니에 그렸었던 모네의 작품을 여러분들께서 감상을 하시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그날 날씨가 좋다 그러면 8시쯤에 출발하는 기차표를 예매를 하십니다.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9시쯤 아마 도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기차역에서 모네의 집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셔틀버스가 있고 꼬마 기차가 있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생겼어요. 저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기차역에서 모네의 집까지 7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전거를 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네가요 굉장히 예쁜 걸 보는 걸 좋아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가 43년간 지베르니에 있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엄청 아름답다는 거겠죠. 일단은 모네의 집까지 가셔서요 9시 30분에 문을 열지만 도착하자마자 맨 앞에 줄을 서 계세요. 예전에 제가 일했었던 여행사에서도 항상 오픈 시간 20분 전에 도착을 해서 굳이 손님들 막 20분, 30분 앞에 세워드렸습니다. 햇살 막 쏟아지는데도 서 계시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탁 아침에 열리면은 햇살이 막 쏟아지고 새소리 들리고 나비 막 날아가는데 아무도 없는 그 모습을 보시게 되시면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풍경일 것 같아요. 정원과 집 같은 거 잘 보신 다음에 나오시면 여기 근처에 테라스가 진짜 예쁜 카페가 있어요. 진짜 내가 약간 모네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테라스에 카페에서 커피나 아니면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산책을 하는 거죠. 기념품 가게조차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모네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곳을 방문을 하고 여기에서 또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갤러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가셔서 둘러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시게 되시면 모네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을 방문을 할 때면 항상 이제 모네 무덤까지 설렁설렁 산책을 하고 구경을 하고 가서 이제 좋은 작품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왔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앉아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오글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감정이 어떤 건지는 가시면 아실 거예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고우의 밀밭과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머물렀었던 집을 방문하실 수 있는 오베르시르 우아즈입니다. 지베르니와 마찬가지로 자유여행으로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특별히 일요일 오전에 가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여기에 장이 서거든요. 우리나라도 아파트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장 서는 것처럼 프랑스 곳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장이 섭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 그 시장은 약간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채소나 과일들도 훨씬 더 신선한 느낌이고 빵이랑 치즈 같은 것도 훨씬 더 현지의 맛을 잘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경에 다 하시면 근처에 관광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도 여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들어가시면은 이제 고우가 이제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렸었던 그 지점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들고 마을 산책을 하시는 거죠.
지베른이랑 오베르시르와즈랑 거의 비슷한 시골 마을인데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지도에 표시를 해드리는 이 길이 정말 예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 앞에 손님들 이렇게 세워두고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어느 날 그 문을 열고 주인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참고로 그 할아버지는 제가 거기 앞에서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딱 나오니까 손님 중에 반 이상은 여기에 사람이 살아요? 라고 질문을 하실 정도로 마치 세트장처럼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는 집들을 이제 천천히 산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베르시르와즈 성당을 지나서요. 그 후에 밀밭을 방문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재미있다고 해야 하나? 왜 밭에 하나의 작물만 계속 심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개 막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이 심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콩이 심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유채가 심겨져 있었던 적도 있어요. 손님들을 모시고 그 후에 밀밭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제주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쭉 길이 나 있어요. 그 길을 좀 따라서 가시다 보시면은 오베르시르와즈 마을의 공동묘지가 있고요. 그곳에 고우와 그의 동생 테오의 유해가 나란히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흐를 고흐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거는 약간 김씨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의 풀네임은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그의 동생의 풀네임은 테오도르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요. 굉장히 가난한 화가로 알려져 있죠. 그는 자신의 작품을 생전에 잘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 테오도르는 꽤 유명한 화상이었고요. 형이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빈센트 반 고흐가 항상 동생에게 편지했을 때는 테오에게 라고 썼다고 해요. 그래서 테오도르의 줄임말이자 그리고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나의 신에게 라고 편지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고흐가 그렸었던 장소들을 다 방문을 하셨다면 마지막으로는 라부 여인숙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고요. 고흐가 마지막 숨을 내뱉었었던 아주 작은 방을 여러분들께서 방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는 자살한 사람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약간 미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흐 사후 한 100년 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었고요. 이것을 벨기에의 한 사업가가 구매를 해가지고 기념관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굉장히 좀 특별해요. 이 벨기에 사업가 얀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데 병문안원 누군가가 고흐와 테오가 주고받았었던 편지를 엮었던 책을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이 사람이 여기에 엄청난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라부 여인숙을 구매를 하고 구매 비용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여기를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복원을 할 때에는 그때 당시 모습을 최대한 간직하면서 안전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복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딱 보여주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니 이게 복원을 한 거야? 라고 했을 정도로 그가 살았었던 그런 공간을 방문하는 느낌으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념관에서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식사를 했었던 공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베르시르와즈가요 관광지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얀센 씨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고흐 기념관을 복원하고 있는 공사 중에 고흐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때까지는 이 정도로 유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념관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약간 관광지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얀센 씨가 이 건물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고흐가 살았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은 굉장히 좋지만 땅이라든지 이런 게 잘 개발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식당에서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가 식사했었던 공간이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까르푸가 있어요. 왠지 파리 까르푸보다 제품도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약간 좀 더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기서 장 보시라고 손님께 항상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1시쯤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마트에서 장 보시고 점심 드시고 파리로 돌아오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H라인이라는 게 약간 경의중앙선 느낌입니다. 열차 시간도 잘 안 맞고요. 뭐 연착 같은 것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아예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일찍 가셨다가 최대한 일찍 그곳을 빠져나오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아예 가실 때
내가 기차나 지하철을 못 타서 여기에서 하룻밤 자고 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감안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파리 근교 여행지 세 번째 추천지는요, 많은 분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근데 이곳은요, 그 앞에 있는 지베르니아 오베르시루아즈와는 다르게 투어 상품을 이용을 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아무런 해설이나 안내 없이 그냥 딱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이게 다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이요, 큰 규모인 거는 맞는데 현재 대중에게 공개하는 공간은 너무 일부분이고요. 근데 그 일부분인 곳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다 보이니까 약간 만원 지하철이에요. 관람을 하실 때 한 방향으로만 가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줄 서서 이 전시관 봤다가 다음 전시관 보고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딱 보시게 되시면은 우리는 이미 너무 화려한 궁전들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딱히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는데 가장 유명한 거울의 방을 딱 설명을 드리자면은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벽면에 거울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오른쪽에 창문이 있고 그 모양과 동일한 모양으로 거울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의 방인 겁니다. 뭐지? 뭔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일 것 같은데 그냥 거울이 붙어져 있네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의 우리의 시선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겁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이 지어질 당시에 이런 평평한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베니스에 있는 한 공방에서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네모난 것까지는 뭐 어떻게 잘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 공방에서도 이렇게 곡선으로 거울을 만드는 것은 정말 극악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의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은 온 벽면에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다다다다다다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 거울의 방 같은 경우는 연애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지만 주로 외국에서 온 사신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루이 14세는요, 주로 해가 질 때쯤에 외국의 사신들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이 창문이 있는 곳이 서쪽이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왕의 침실은 이 반대편인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태양신 루이 14세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였고요. 반대로 이 여행장은 서쪽을 향해 있죠. 그러면은 해가 질 때쯤에요, 햇살이 굉장히 깊숙하게 이곳을 들어옵니다. 그럼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반대편에 있는 거울에 반사가 돼요. 그럼 양쪽에서 빛이 쏟아지는데 이 빛을 천정과 벽면에 달린 샹들리에가 다시 반짝반짝 반사를 시켜주죠. 쏟아지는 빛의 이 향연 속에 저 끝에 황금 의자에 앉아있는 루이 14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방문한 외국 사신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벽면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고, 그냥 다이아몬드만 박혀져 있는 게 아니라 막 완전 온통 다 빛의 향연이에요. 거기다 이제 루이 14세가 굉장히 금엄하게 앉아 있어요. 약간 우리가 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미국한테는 함부로 까불면 안 돼라는 게 약간 전 세계의 공통적인 인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엄청난 재력, 이렇게 엄청난 기술, 프랑스에는 까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확 심어줄 수 있었던 정치적인 공간으로 이곳이 활용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거울의 방을 딱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거울에 붙어져 있는 화려한 방이구나 하고 쑥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 투어 상품을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또 고민이 되는 게 정원은 자유여행으로 가셔야 되시거든요.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제가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서 하시길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저 끝에 있는 호수에서 배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거울의 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울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니스와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니스에서 거울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곤돌라도 굉장히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곤돌라를 타고 뱃놀이를 즐겼거든요. 저는 약간 어느 관광지 갈 때마다 이렇게 오리배를 탄다든지 뭐 이런 체험을 하는 걸 굉장히 굳이 저걸 왜 할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배 타는 거는 정말 좋아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과 귀족들이 하던 것처럼 뱃놀이를 한다는 걸 굉장히 이색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궁전에서부터 호수까지 걸어가는 게 굉장히 멀어요. 거기다 배도 탔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꼬마기차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골프카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여하셔서 정원을 쏙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투어 상품을 이용을 하실 때는 이게 좀 안 되기 때문에
궁전의 설명을 들을지 아니면 정원을 즐길지 잘 취향껏 생각을 하셔서 정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원에 보시게 되시면은 분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미로 정원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길을 잃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안에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들어갔다가 길을 잃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파도 잘 안 터지기 때문에 전화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오르막길을 일단 먼저 찾으셔야 돼요. 좀 걸었을 때 약간 더 힘들다 하시는 방향으로 일단 서신 다음에 가운데 방향으로 가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왼쪽에 미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운데는 오른쪽 방향이겠죠. 그래서 오르막길로 방향을 튼 다음에 갈림길이 나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운데 길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베르사유 궁전까지는요. 아래 시선을 이용해서 가실 수가 있고요. 나오시게 되시면 왼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들 사이사이 통과하시면서 산책하는 발걸음을 가시다 보시면은 왼편에 약간 복작복작한 골목이 있을 거예요. 먹자 골목이에요. 관람을 끝나시고 점심을 여기서 드시든 아니면은 여기서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들어가셔서 관람을 하시든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루브르 박물관처럼 베르사유 궁전도 온라인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현장 예매도 물론 가능하지만 대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일자 시간이 정해지시면은 무조건 예약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뮤지엄 패스 소지자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당일치기로 다녀오실 수 있는 여행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런 곳이 있습니다 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언젠가 좀 하나하나씩 조금 더 세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파리에서의 여행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